권익위가 김건희한테 면죄부 준 거 이거 윤석열한테 결코 도움 안 됩니다. 국민 여론이 있잖아요. 정부 기관 어디라도 하나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모든 정부 기관이 김건희와 윤석열 발바닥 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이게 김건희는 진짜로 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했네 이럴까요? 이제 다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권익위마저도 중립적이어야 될 권익위마저도 김건희 빨고 있구나. 그럼 윤석열한테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거면 권익위의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네. 자기네들의 존재감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청렴해졌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용란법이 있었고 그러면 사실 이러한 뭔가 좀 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알선수재죄로 그런 어떤 수사 의뢰를 하면 돼요, 검찰에. 그런데 혐의가 없다.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 국가 청렴도가 정말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2015년 전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런 거죠. 벤치 여검사 무죄 확정. 그러니까 정표로 준 벤치가 이건 정표로 준 거다. 그 결과 이후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는데 김영란법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벤치 여검사보다 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이제는 공직자 배우자한테 명품 백을 선물해도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권익위가 최재형 목사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교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최재형은 외국 사람이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최재형 목사님 이제 몸값 엄청 올라가겠어요. 모든 기업들이 다 최재형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 뇌물주라고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정말 이건 여기서 핵심은 이걸 받았을 때 배우자가 인지하는 즉시 신고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없었고요. 근데 문제는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라 그러니까 그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최재형 목사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잖아요. 오늘 최재형 목사가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하는데 아주 어처구니 없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법사위원회 같은 셀럽들만 보실 게 아니고요. 저렇게 보셔야 됩니다. 각종에서 각 상임이나 이런 데서 계속 항의 방문하고 그래요. 권익위. 어제 나왔던 게 저 건의위가 아니라 정확한 여기는 건익위입니다. 건의의 이익을 위한 위원회. 건익위. 강준현 의원이죠, 저분.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부패 공익 신고들의 처리 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총선 전에 안 하고 기다리다가 108일째, 그러니까 5월 28일 기준이에요. 그리고 결론 난 거예요. 저 중앙아시아 순방 바로 가기 직전에. 작년 11월 16일인가요? 그때 김건희가 해외 순방 갔다가 귀국한 상태, 해외 순방 중에 이 가방, 그 디올백 가방이 터지면서 잠수 탔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108일 동안 쭉 끌어왔었던 거죠. 잠수 타는 동안. 그러니까 유일인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이것도 지금 지지를 끌고 있는데 언론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것도 김건희처럼 처리할까 봐. 그런데 밑에 반면 한번 봅시다. 남영진 전 한국방송 이사장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28일 만에 대검 이첩.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34일 만에 대검 이첩.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 및 김석환 이사 41일 만에 경찰청 이첩. 이러니 공정이라고는 쥐뿔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대학 동기가 그러니까 저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원회가 부위원장들도 보면 가관인 사람들이 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권익위원 부위원장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윤석열 빨던 애들을 다 거기에 꽂았어. 그 공개 투표를 냈더니 8대 7 공개 투표하니까 비공개 투표했다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수사 의뢰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을 텐데. 제가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 4월 11일 날 총선 바로 다음 날 그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 5년치 경기도 업무 추진비를 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이. 그래서 저한테
4년 전에 먹은 87,000원 쌀국수를 먹었냐 안 먹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4년 전에. 그 혼자 먹었을 리는 없고 혼자 먹었다가 많이 먹잖아. 아니 87,000원에서 쌀국수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검사님. 제가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는데 업무상 먹었다면 업무상 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검사가 방위산업 기술탈취 조사하는 검사. 그러니까 막 지청에 있는 검사들을 총 동원해서 경기도청 그 카드를 하나하나씩 다 대조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정말 정치 보복성 이런 진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보복이 날로 진짜 심해지고 있습니다. 야, 그 권익위 원장이 자기 친구 꽂고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그랬더니 그 권익위가 900만 원 한우 파티 강령 위반 없다 결론을 얼마 전에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게 문제야. 저지랄들을 하면 지지율이 오를까요? 나는 그게 어떤 대가리에서 국정운영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권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 80% 올라갈 때도 간간히 주변에서 뭔가가 터지기도 해요. 전체를 큰 틀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 거지. 뭐 이런저런 한 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방송을 할 때는 권익위가 김건희한테 면죄부 준 거 여기에 대해서 조중동들이 거의 단신 처리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미안했던지 국민들한테 조중동이 일제히 비판을 나섰어요. 그러면 조중동 보고 가스라이팅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거 잘못하고 있네라고 모든 국민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이런 결과라면 왜 반년이나 걸렸나? 검찰 수사는 이와 달라야 배우자에게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 아무 설명 없이 앞뒤 자르고 정결만 외치며 의혹 덮기 급급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 권익위 전제 이후 의심스러울 정도 이대로면 특검 명분 쌓을 뿐 저게 정답이죠. 조중동이 다 이러고 있어. 얘들 또 맞는 말 하네. 그러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드려왔는데 머리가 경직돼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법으로만 막으면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것도 공정한 법도 아니야. 덮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모르는 게 있어요. 국회가 더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는 건 사실 없다 내가 항상 말씀드려오잖아요. 헌법만 이비하지 않으면 법으로 안 되는 건 사실 없어요. 그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고 그 국회가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오늘 택시 기사님도 그런 얘기 하십시다. 우리한테 권력이 왔을 때 혁명 수준으로 싹 쓸어야 된다. 친일 부역했던 애들부터 시작해요. 내버려 두니까 덕보스처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알량한 지들이 알고 있는 법 기술을 부려갖고 지들은 덮어주고 이쪽은 말도 안 되게 수사받게 만드는 과정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반격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야 이렇게 했잖아. 우리도 정권을 잡으면 니들보다 더 세게 할게. 어차피 윤석열 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여당이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한 것보다 10배는 갚아주자 여론이 생겨요. 그거 정권 못 버티거든요. 저는 그러한 만약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내부에서 중도가 싫어합니다. 중도층에 이변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부터 뭔가 좀 정신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중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국회의원직을 중도 탈락시켜야 돼요. 자, 어쨌건 조중동도 김건희 권익위 그거에 대해서는 저 면죄부를 준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더라. 결국 이 사건도 김건희 정권의 몰락을 부추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동그라미님 감사드리고요. SYK님 고맙습니다. 안을수님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야지 주량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요. 건강해야지 나중에 좋은 날 보지. 그렇죠. 좋은 날 왔는데 그때 이미 막 병석에 누워 있고 골골해. 네.